네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주말 잘 보내셨죠? 일단 이번 주부터 날이 좀 많이 풀릴 것 같아요. 비가 좀 오는데 이거 끝나면은 이제 확실하게 봄이 오는 것 같고, 저기 남부지방부터 시작해서 이제 봄꽃 축제가 이제 펼쳐질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도 빨리 이제 그 봄꽃 축제 같은 이제 그런 분위기가 펼쳐져야죠, 그죠? 네. 일단 이제 그 요즘에는 이제 분위기가 저번에 보릿고개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보릿고개라는 표현보다는 기근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거의 대기근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요즘에 좀 마음고생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시간 가는 거 못 늦추고, 그죠? 봄이 오는 거 못 막듯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해드릴 거냐면, 일단 오늘은 이제 코스피 지수는 좀 빠졌고 코스닥은 조금 올라왔죠. 상반된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엔비디아가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끝인가 아닌가, 이제 우리나라 관련주들은 또 어떻게 움직였는가. 미국의 엔비디아가 지금 시가총액이 미국에서 3위까지 올라갔는데 저게 폭락을 했는데 미국 증시는 괜찮은지,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괜찮은지 요거 이제 분석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조국 신당 수혜주 화천기계, 이거 예전에 한번 심층 분석을 좀 해드렸는데 요즘에 또 조국 신당이 또 흥행을 또 이어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조국 관련주인 화천기계가 19% 급등 마감을 했는데 저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 다음에 한동훈 씨도 지지율이 오르거든요. 이재명 씨를 이겼다라는 이제 그런 여론조사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죠. 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 좀 살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방송의 핵심 주제는 엔비디아,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 조국, 한동훈 관련주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들어가 보죠. 저기 반도체 관련주 중에는 제가 평상시에 언급한 적은 없는데 DI, 그 다음에 QRT 이런 종목 두 개를 갖고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번에 왜 그 케어랩스 그걸로 좀 이렇게 분석을 좀 해드렸더니 그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비싼 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대신에 오늘은 반도체 쪽으로. 자, 일단 이제 오늘 여기 보시면 이제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0.7% 소폭 하락 마감을 했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횡보하는 분위기죠. 거래량은 조금씩 줄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올랐어요. 여기도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제 횡보하는 모습이고요. 거래가 조금 줄었습니다만 줄어들고 있지는 않고 그냥 최근에 유지. 그리고 오늘은 0.3% 올랐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형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 증시 하락 영향이 좀 있겠죠. 보면 금요일날 미국의 다우지수나 이쪽은 별로 안 빠졌어요. 보시면 다우지수 마이너스 0.18% 하락이니까 거의 빠진 게 없죠. 여기도 그냥 횡보하는 정도인데,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1% 이상 하락을 해요. 아침에 보면은 상승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플러스 1%까지 올라가다가 마이너스 1%로 이제 하락 반전 마감한 건데요. 요거하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은 이렇게 생겼죠. 마이너스 4% 폭락. 올라간 것도 참 무서워 보이고요. 그러니까 또 떨어질 때도 좀 무서워 보이죠, 차트가. 그죠?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래. 네. 근데 마이너스 지금 4%로 이제 어젯밤에 끝났습니다. 이유는 역시 엔비디아 때문이겠죠. 그래서 미국의 엔비디아가 폭락을 했어요. 이게 엔비디아 주가인데 금요일날 여기 대량 거래 터진 거 보이시죠? 이거 나왔다고 해서 대량 거래에 장대 음봉 나왔다고 해서 이거 하나만 갖고 이게 끝났느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짓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이거 보고 끝났네 안 끝났네 싸우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네. 안 그렇습니까? 이거 하나 보고 어떻게 모든 걸 다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아무튼 이제 실적 발표하기 전에 급락을 좀 하다가 실적이 예상보다 너무 좋게 나와서 또 올라왔죠, 이렇게. 최근에 이제 개미들한테 또 과열이 많이 되고 있는데, 목요일날 아침에 5%까지 올라가다가 끝날 때는 마이너스 5%로 끝났어요. 플러스 5에서 마이너스 5로. 네, 차익 실현 물량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얘기 드렸지만 누군가는 이 회사가 주가가 높다라고 생각하고 파는 사람도 있죠. 특히 자사주를 좀 팔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얘기는 금요일날 살짝 해드렸고,
이거 빠지면서 이제 AMD라든가 아니면 ARM 이렇게 반도체 회사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장중에 뭐 4%, 5%그 이상씩도 빠진 게 있거든요. 요거는 6% 빠졌네, 그죠? 그리고 뭐 ASML 요거는 이제 그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최근에 많이 올라갔는데 금요일날 마이너스 5%짜리 공공 맞았고, 많이들 아시는 인텔도 주가가 금요일날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주가 폭락을 했는데 아까 보셨지만 다우지수는 별로 안 빠지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의 반도체만 가요. 그 반도체도 반도체 그 중에서도 일부만 가거든요. 큰 것들만. 그러니까 반도체만 가다가 반도체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만 좀 하락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예요. 뭐 미국 증시가 막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미국에 상장돼 있는 주식 다 올라가는 거 같죠. 천만에요. 작년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되게 힘들 때가 언제였는지 아세요? 2000원지만 갈 때, 포스코 막 에코프로 막 날라갈 때 우리나라 주식하는 분들 되게 힘들어했습니다. 왜? 없거든 그게. 없었어요 별로. 이게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미국 개미들은 지금 좋겠어요? 거기도 힘들어요. 똑같다니까. 아무튼 이제 너무 올라간 쪽만 떨어져서 끝난 거니까 다우지수는 멀쩡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도 오늘 별로 하락이 없었던 겁니다. 네. 물론 이제 SK하이닉스는 최근에 엔비디아 이제 때문에 덕분에 좀 올라간 게 있어서 주가를 좀 반납을 했죠. 네. 그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지난주 한 수요일부터인가요? 그 전기전자 업종을 많이 팝니다. 네, 많이 팔았고, 그래서 오늘 낮에까지 했을 때 한 5천억 정도 순매도를 했더라고요. 전기전자, 그 다음에 뭐 철강, 금속, 화학 이쪽을 좀 많이 팔고 있고요. 네, 지난주부터 의약품 쪽으로도 사고 있고 뭐 그래요. 네, 그 정도로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보시면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시황익을 좀 더 많이 해드릴 겁니다. 종목이기도 하겠지만 거래소에서 총 1000억 원을 순매도했거든요. 근데 뭐예요? 전기전자가 1600억. 그러니까 전체보다 많죠. 오늘 전기전자 쪽을 많이 판 거예요. 외국인하고 기관도 팔고. 네. 아무튼 뭐 엔비디아 뭐 사고 싶으시면 사셔야죠. 근데 생각은 잘 해보고 하세요. 네. 이게 엄청나게 하고 싶은 거를 하지 말라고 뜯어 말리면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뭐 그렇게 말려도, 그죠? 욕을 하든 안 하든 뭐 가서 물릴 사람 물리는 게 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요즘에 안 말립니다. 한 언제였더라? 한 6, 7년 전에 그때는 아마존이 엄청 뜨거웠거든요. 아마존 한 2,000달러 돌파할 때, 그때 이제 막 사겠다는 사람을 제가 일일이 다 전화해서 말렸어요. 그러지 마셔라. 집에 이제 어린애가 있다 그러면 애들 생각해서 아마존 사지 마라. 물리면은 큰일 난다. 근데 요즘에 이제 한 전문가 짬밥이죠. 한 15년 정도 되니까 요즘 어떤 줄 아세요? 한두 번 얘기하고 그래도 이렇게 고집 부린다 그러면 그래요. 사세요. 많이 갈 거 같냐고. 아니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고. 나 저거 안 좋게 본다. 근데 본인이 원하시면 해보시라고. 안 말려요 요즘에. 왜?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 사람들은 마음을 먹으면 가야 되거든요. 도박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안 말립니다. 반도체 지금이라도 뭐 투자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대신에 좀 어떤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책임을 지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 얘기 좀 해드릴게요. 엔비디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금요일날 하루 하락했다고, 그죠? 거래가 좀 많다고 해서.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뉘앙스를 잘 들으시면 돼요. 네. 참고해서 하시라니까. 네. 작년에 엄청나게 올라왔잖아요, 그죠? 네. 쭉 올라왔는데 그때 올라온 것만큼 올라왔단 말이에요. 앞에 올라온 거하고 지금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거래가 아무튼 터지면서 장대 운봉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여기 회사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임원들은 자사주를 팔아먹고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엔비디아 끄떡없다라는 기사가 계속 나와요. 엔비디아 최고다. 기사 계속 나오고 있고, 아까 보니까 SK하이닉스 있죠? SK하이닉스 현재 주가가 얼마더라?
16만원인가 15만원인가 그렇죠 지금 오늘 종가가 16만원 그죠? 근데 요거 우리나라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덕분에 21만원 간다는 증권사 매수 저기 뭐야 그 목표 주가 상향 그거도 나왔더라고요. 21만원 간대요. 이런 거 참고해서 잘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나왔다고 해서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가지 시나리오인데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엔비디아를 좋게 생각하고 엔비디아를 많이 사신 분들이 수익이 많이 나시려면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를 산 사람들이 이 사람들한테 최고의 주가 흐름은 뭐냐면 오늘 하루 흔들었잖아요. 한 번 더 흔들든지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여기처럼 그죠? 살짝만 때리고 다시 천천히 계속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1번입니다. 이거 보유한 사람들한테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그냥 가끔씩 한 달에 한 번, 많으면 두 번 살짝 흔들면서 다시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거예요. 한 번에 쭉 뽑고 끝나면 안 돼요. 왜? 이분들을 위해서 천천히. 그래 이분들은 맨날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뭐하러 귀찮게 이걸 사고 팔고 해. 그냥 계속 가면 되지. 그죠? 온천에 이렇게 몸을 담그면 몸이 이제 나른해질 때까지 계속 있으시잖아요. 그런 기분으로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면 이분들한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주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자,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겠어요? 이분들한테 최악의 시나리오거든요. 똑같습니다. 오늘 같은 음봉 두세 개 더 나오는 겁니다. 쭉 떠군 다음에 옆으로 천천히 가는 겁니다. 지지는 거죠. 들었다 놨다 하든 옆으로 뭐 그냥 쭉 돌리는 거예요. 대신에 여기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분들이 이제 사서 이제 갈 거야. 엔비디아 갈 거야. 뭐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버리고 간 한동원 테마주 3연상 그분들이 버리고 간 저평가 우리나라 저평가 종목들 그것도 이제 실적이 좋아서 상한가 한 2개 반 올라오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 국민들한테 심판받을 줄 알았더니 이겼네? 이러면서 이제 혹시 알아요? 이길지? 총선에서 이겨가지고 윤석열 정책주 정부 정책주 막 50%, 100%, 200%씩 올라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엔비디아 들고 있는 분들한테 최악의 시나리오.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1번 시나리오는 엔비디아 들고 있는 분들한테 가장 좋은 시나리오. 두 번째는 최악의 시나리오. 역시 제 생각대로 번호를 별로 안 찍으시네요. 엔비디아 관심 없으시죠? 근데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증시가 교란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요거 이제 체크만 하고 넘어갈게요. 요거 참고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이제 1번하고 2번 중에 뭐가 나올지 봐야 되겠지만 1번은 잘 안 나옵니다. 2번은 매우 자주 나오죠. 매우 자주 나옵니다. 뭐 저기 뽑기 하시면은 꽝 자주 나오시죠? 저도 그래요. 전 그래서 뽑기 같은 거 잘 안 하거든요. 기분만 상해요. 잘 안 되거든. 별로 이렇게 운은 없어요.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야 되나 봐 진짜. 잘 안 걸리더라고 그런 거. 저는 복권 안 삽니다. 돈 아까워서. 돈 아까워요. 1,000원도 쓰기 싫더라고. 전 살면서 제가 욕심을 내서 남한테 선물하려고 복권 산 적은 몇 번 있는데 제가 제가 당첨되고 싶은 마음에 복권 산 거는 다 합해봤자 한 5만 원이 안 될 것 같아요. 평생 5만 원도 안 쓴 것 같아요. 진짜로요. 아무리 술에 취해도 복권은 안 사더라고. 술을 한 병 더 사지. 옛날에 술 좋아할 때 그랬어요. 아무튼 이제 두 번째 확률이 높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반도체가 좋다? 사시면 됩니다. 사셔야죠. 왜? 못 말리니까. 그죠? 그래서 사고 싶은 분들한테 그 다음에 여기 사기 싫은 분들 별로 관심 없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차트를 좀 가르쳐 드릴게요. 2개. 자, 두 종목인데 혹시 DI라고 들어보셨나요? DI. 이게 최근에 필라델피아 저기 반도체 뭐 어쩌저쩌 해갖고 많이 올라갔어요. 이게 6,000원짜리가 그죠? 갑자기 쭉 올라가고 또 상한가가 또 태어났어요. 그래서 6,000원짜리가 무려 2배 올라갔어요. 부러워 죽겠죠. 아씨 내 종목은 안 가는데 이렇게 그죠? 자, 평상시 이런 종목을 잘 안 보여드려요. 왜? 여러분들 힘들어 하시니까. 그쵸?
내 정보는 안 가는데 잘 가는 거 보여드리면 마음 안 좋거든요. 근데 아무튼 DI가 지난주에 이제 상한가가 나왔어요. 반도체입니다 이거. 그래서 자, 이거 녹화 좀 남겨놓을까요? 지금부터 여기 그 반도체 관련주 중에 움직이는 게 조금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두 개만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DI고 그 뒤에는 QRT 얘기할 건데, DI라는 종목이 이제 2월 중순부터 이만큼 올라와서 전고점까지 올라옵니다. 6,000원짜리가 9,000원 정도까지 올라왔으니까 대충 한 50% 정도 올라왔죠. 그리고 이제 망설이다가 3월 초에 상한가가 멋지게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단번에 6,000원 대비 100%까지 올라갑니다. 자, 더 갈 수 있을까요? 물론 더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최근에 3일 동안 쭉 올라가다가 오늘 보시면 마이너스 11%짜리 음봉을 맞았어요. 물론 최근에 이제 신용이 좀 는 건 있는데, 오늘 이제 11% 급락이 나온 거는 엔비디아 폭락 때문에 그렇죠. 엔비디아가 폭락했으니까 여기도 끝난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겠죠.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용이 좀 늘었는데 이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빼고, 왜냐면 제가 신용까지 설명하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뺍시다. 네. 자, 마이너스 11%짜리 음봉 나왔거든요. 끝난 것 같으세요? 안 끝난 것 같으세요? 물론 이제 엔비디아가 더 올라가느냐 마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죠. 근데 제가 금요일날 케어랩스 분석을 쭉 해드렸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관점을 바꾸면 됩니다. 관점을. 그러니까 참고하실 수 있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 3일 동안 이렇게 횡보하다가 음봉을 맞았는데, 음봉을 맞은 직접적인 원인은 방금 말씀드렸죠. 엔비디아 폭락 때문이라고. 근데 거래가 조금 늘었습니다. 여기 대비 조금 늘었죠. 여기 대비 따지면은 굉장히 적은 거지만 전날 대비는 좀 늘었죠. 70%가 더 나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멋지게 52주 신고가를 내면서 상한가가 튀어나오면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떨어졌거든요. 상한가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케어랩스 때 얘기해 드렸지만 이 상한가가 좋은 상한가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보여드릴게요. 상한가가 여기서 들어갔거든요. 여기서 상한가를 되게 힘들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3일 동안 엔비디아 주가가 좋았으니까, 그죠? 이러고 있다가 떨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뭐냐, 이 양봉 상한가, 이 거래량이 이만큼 나왔는데 이때 거래량이 적은 거냐 많은 거냐. 이날 거래량이 얼마냐면 1290만 주, 대충 1300만 주라고 볼게요. 거래량이 대충 1300만 주인데 DI의 상장 주식 수는 2800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에 가까운, 상장 주식 수의 절반에 가까운 거래가 터진 거거든요. 최근 한 3년 동안의 수치를 볼게요. 3년 동안 보니까 어때요? 엄청난 대량 거래량인 거예요. 3년 동안 이런 거래량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신고가죠. 그죠? 자, 상장된 지 꽤 된 회사라서 10년치를 볼까요? 이게 10년치입니다. 대충. 어때요? 10년 전의 고점과 거의 일치합니다. 근처까지 왔다는 얘기고, 거래가 이거보다 터진 적은 딱 한 번, 두 번인가? 여기하고 여기 있네. 그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저기 보세요. 2012년도에 엄청나게 올라갔던 적이 있죠. 엄청나게. 그때 거래가 이만큼이 터졌어요. 2015년도에도 이만큼이 터졌고, 그렇죠? 그 이후로 사실상 최대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DI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대량 거래는 여기랑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요거밖에 안 되니까 아직 세력 안 나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여기가 1000원이었어요. 1000원짜리가 불과 이거 며칠 걸렸더라? 몇 달이지 이게? 2, 3개월인가? 6개월 안 걸렸을걸요? 여기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때 이만큼 올라갔거든요. 보시면 그때 여기서 이거 싸게 팔아, 여기서 추천했다가 이거 싸게 팔아준 전문가들 있죠? 이거 바가지로도 먹었어. 10년도 더 됐어요. 2012년이니까. 왜냐면 상한가 무지하게 나왔거든. 요즘 이런 거 보기 힘들어요. 그죠? 뭐였을까요? 오빠는 강남스타일 노래 아세요? 싸이. 옛날에 왜 난리 났었잖아요. 오빠는 강남스타일.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유치원생들도 따라 부르던 강남스타일 싸이 노래.
싸이 그 사람의 부친 아버지 회사가 여기에요. DI예요. 그때 터진 거래량이 2012년도에 나왔던 거래량인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때 거래량이라니까. 여기도 뭐냐면 2015년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때도 아마 뭐 신곡을 뭐 발표했겠죠. 그죠? 네. 뭐 그래서 움직였던 것 같긴 해요. 요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2015년도 확실하게 맞고. 네. 그 여기랑 비교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 비교하면 안 되지, 여기는. 여긴 말 그대로 딴따라, 놀자, 엔터 주로 간 건데. 아닙니까? 네. 엔비디아랑 반도체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DI는 반도체 테마로 올라간 적이 별로 없어요. 있기는 있는데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거래량을 저기랑 비교해서 아 세력 안 나갔다라고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이 좋은 거래량이 아니다 그 소리입니다. QRT도 보면은 여기 보시면 거래가 여기서 빵 터졌죠? 이 친구도 여기서 한 1200만 주가 1100만 주 1100만 주가 터졌는데 이 회사의 상장 주식 수는 총 1200만 주입니다. 네, 1100만 주 터졌거든요. 그럼 뭐예요? 과열이에요.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앞에서 이만큼 올라왔죠? 그리고 요 지점에서 다시 이만큼 올라갔거든요. 네. 두 개의 마디 길이를 맞춰보면 이거 어디서부터 계산해야 돼? 잠깐만. 폭락이 나와가지고 잠시만요. 이게 N자형 파동인데 앞에서 이만큼 올라갔었고 뒤에서는 여기서부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적네. 애매하게 해놨네. 다시 여기로 잡읍시다. N자형을 계산하면은 어때요? 마디 길이가 거의 똑같죠? 네. 목표치가 나온 주식이에요. 이 친구도 여기가 한 2만원 언저리거든요. 여기 4만원이고 100% 올라온 거예요. 과열됐다고요. 그리고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회사예요. 만으로 1년 6개월도 안 됐어요. 횟수로 3년인데 만으로 따지고 1년 6개월도 안 됐다. 신규 상장주 이런 데서 잘못 물리시면 답 없어요. 정말 운이 좋아서 잘 되면 아주 꽃길을 가실 수 있는데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들을 엔비디아가 저렇게 실적이 좋아서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갈 줄 알아서 이런 데서 사셨다. 15,000원인데 여기 4만 5천원 가까이 갔거든요. 그러면 3배 수익 나고 이런 분들은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죠?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사가지고 뭘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남들이 그죠? 안 좋게 볼 때 여기서 사가지고 수익 냈다. 이분들은 정말 잘하신 거라니까. 근데 왜 여기서 사가지고 생 난리를 지기냐 이거예요. DI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왜 여기서 사가지고 붙들고 씨름을 하고 있냐고요. 이런 데 샀으면은 잘하신 분들이죠. 응? 반도체 수익 냈다고 하시면 칭찬해드려야죠. 격려해드려야죠. 얼떨결에 샀는데 상한가 먹었어요. 잘하셨죠. 근데 여기서 사가지고 상한가 먹으신 분이 요즘 같은 그 엔비디아 최고의 그 분위기에서 이거 팔 수 있었을까요? 거의 끌려 내려와요. 내일 하나 더 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수익 반납. 그래서 그분들은 장기 투자합니다. 왜? 수익 난 게 사라졌기 때문에. 억울해서 계속 들고 있다가 다 끌려 내려는 경우가 허다하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DI하고 QRT 거래량 분석하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QRT는 상장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최대 거래량입니다. 상장했을 때 보통 최대 거래량이 터지는데 그때 거래량이 이만큼입니다. 500만 주죠? 확 늘었잖아요. 참고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와중에 오늘 이제 그 어떤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였냐면 지난주 금요일날은 바이오주들이 꽤 움직였다고 그랬잖아요. 오늘은 시간이 또 없으니까 짧게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그 한동훈 씨 말고 조국 씨부터 얘기하자. 조국 장관 전 장관 관련주가 화천기계인데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잘 들어보세요. 아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더 공감을 하실 수 있는데
살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20, 30대 애들은 이해를 못하는 말인데 나이 많으신 그 어르신들이 꼭 그런 얘기 하세요. 사람이랑 끝낼 때 웃으면서 끝내라. 아무리 뭐 감정이 안 좋고 화를 내고 싶고 막 이러더라도 끝날 때 웃으면서 잘 헤어져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유는 나중에 그 사람 이제 평생 볼 일 없을 것 같지만 다시 만날 가능성이 높다. 아 진짜 그렇더라고요. 살아보니까 나중에 또 만나게 되고 어떻게든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질 때 아무리 기분 안 좋아도 내가 좀 손해본 게 있어도 웃으면서 헤어지려고 노력을 저도 많이 하고 삽니다. 잘 안 되죠. 자기 승질 나오면 막 하고 싶으니까. 근데 아무튼 그런 얘기를 어르신들이 많이 하셔서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 보고서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돼. 종목도 화천기계 여기 2월 8일날 이게 구정 연휴 딱 시작하기 직전이었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손절했거든요. 왜? 조국 전 장관 법원에서 실형 2심에서 그죠? 실형 2년 나왔거든요. 법정 구속해야 되는데 판사가 안 했죠. 네. 뭐 판사 마음이니까 안 했어요. 자, 근데 그 선고 딱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손절 많이 했겠죠. 엄청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올라가요. 우리가 갖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갖고 있다가 우린 여기서 팔았어요. 가라 그러면서. 근데 저도 이제 조국 신당이 조국 씨가 이제 본인 감옥 가기 싫으니까 감옥을 가더라도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조국 신당을 만들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희 팔았어요. 그냥 돈이 없어갖고 그냥 팔아버렸거든요. 네. 오래 가져갈 마음도 없었고. 근데 조국 신당이 나올 거라고는 저도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데이트를 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 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이재명 씨가 뭐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다라는 이제 언론 기사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냥 사람 일 모른다는 것처럼 주식도 모르는 거예요. 거세지는 지민 비조 기류. 이게 뭐냐면 4월 10일 날 이제 총선 선거 때 나가서 지역구는 민주당을 뽑아주시고 비례대표는 조국 신당을 뽑아주세요라고 이 조국 전 장관이 머리를 쓸어 넘기면서 얘기를 하고 댕깁니다. 근데 이게 먹히느냐? 먹혀요. 어떻게 먹혀요? 그러니까 이제 비례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이겨요.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요? 근데 이게 돼요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 공천 파문에다가 민주당의 비례 정당이 뭐 거기에서 이제 거기가 미래 뭐야 이름도 좀 헷갈리던가. 민주연합 여기에서 이제 종북 주사파 뭐 이런 논란이 또 있거든요. 하여튼 그래요. 정치적인 감정은 배제하고 들으세요. 제가 지금 뭐 정치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죠? 네. 근데 아무튼 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국신당 이름이 정식 명칭은 조국혁신당인데 국민의 미래 여기 한 코리아타임즈 뭐 여기서 조사한 거랍니다. 여기에서 한 걸로 보면은 국민의 미래가 비례정당 여론조사할 때 29%, 더불어민주연합 21%. 근데 조국혁신당은 15%래요. 한겨레 조사했더니 뭐 국민의 미래는 비슷하죠. 31%. 근데 둘이 같이 나와 19%지. 이제 아직 한 달 남았으니까 총선이 딱 30일 남았는데 뭐 이 거품이 좀 빠질 수도 있어요.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단 이쪽의 거를 갉아먹는 거예요. 갉아먹고 중도층에 있거나 아니면 어디 진보당이나 다른 데 있는 것도 갖고 오는 것도 있고 아무튼 되게 높게 나옵니다. 정말로 15%나 19%를 받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몇 명이더라? 최소한 5명에서 10명까지 10명도 넘을 수도 있대요. 네. 그러면 빅히트 치는 거죠. 이준석이는 누구야 그 이낙연 씨 뒤통수 치고 그러는 바람에 둘 다 지금 꼬였거든요. 조국 씨가 지금 높게 나와요. 지금. 물론 더 지켜봐야 돼요. 이게 이 거품이 뭐 꺼질 수 있다라는 말이 더 많긴 하던데 뭐 더 가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식하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고 다니면 안 돼요. 저희도 우리 방에서 여기서 수익 내고 다 팔았지만 제가 조국 관련주 화천기계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던가요? 전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더 갈 수도 있지만 현금 없어서 판다고. 왜? 딴 거 사야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오래 가져올 마음도 없었어요. 네. 제가 조국 씨를 사랑하거나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네.
팔았는데 오늘 보니 오늘도 아침에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앞으로 아침에 5% 상승 출발했거든요. 근데 바로 간 게 아니에요. 19%까지도 올라갔는데 아침 9시부터 막 하루 종일 흔들었어요. 들었다 놨다가 들었다 놨다가 들었다 놨다가 아닌 척 하다가 끝에 가서 올라갔어. 네. 내일은 또 음봉 나올 가능성이 있기는 해요. 열려봐야 알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조국 신당의 저 지지율이 그러면 계속 주가 보시면은 지난주 내내 떨어졌잖아요. 그죠? 지난주에는 되게 안 좋았다가 오늘 좋게 나왔느냐? 천만에요. 지난주에도 되게 좋게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저녁 방송 때 얘기했었잖아요. 한동훈, 조국, 원희룡 지지율이 되게 좋게 나오거든요. 근데 안 간다. 안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일부러 억지로 누르는 게 꽤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뭐 조국 관련주 아니겠습니까? 조국 관련주는 움직이는 테마주가 화천기계 거의 독보적이에요. 이거. 다른 게 있긴 있는데 거의 이게 독보적이에요. 굉장히 좋은 이제 그러니까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조국 신당이 합류하는 이제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더라 이거죠. 의도적인 거죠.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가야 되는데 왜 안 가? 왜 안 가? 왜 안 가? 왜? 내 생각밖에 안 하니까. 안 가면 던지죠. A씨 제로 소멸 안 가나 보다.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시령 2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버리는데 자꾸 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테마주도 제가 좋게 얘기하죠, 그죠? 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 화천기계는 아무튼 참고하세요.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요 박스권 상단이에요. 지금 여기를 지금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우리 뭐 다 팔았으니까 뭐 저희는 상관없지만 아무튼 기대됩니다. 왜? 이게 이제 다른 총선주의 이제 신호탄 역할을 해줄 수도 있으니까 관심 갖고 저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한동훈 테마주 중에 DTNC로는 뭐예요? 저기 한동훈 씨가 이재명 씨 그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앞섰다면서요? 안 가 근데 그 기사 지난주부터 나오지 않았나요? 안 가요. 왜 안 갈까? 세력이 첫 번째 세력이 없어서 대답하지 마세요. 세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두 번째 갈 마음이 없어서. 세 번째 가긴 갈 건데 개미들 답답해 죽으라고. 뭐 셋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서는 이제 차트 분석을 잘하는 게 아니라 심리 분석을 잘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저거를 왜 저렇게 할까? 네. 삼국지에서 제일 유명한 게 누구예요? 제갈공명이잖아요. 네. 제갈공명. 제갈공명이 항상 하는 게 뭐예요? 상대방의 그거를 간파하고 있잖아요. 응? 상대방이 뭐 할지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주식은 잘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맨날 그냥 내 것만 생각하면 맨날 의도 터져요. 네. 상대방 수를 생각해야지. 여기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또 금방 지나가네요. 아무튼 이쪽은 엔비디아 쪽은 정리해드리면 음봉 나왔으니까 앞으로 잘 지켜보시고 가장 좋은 게 뭐라고요? 가장 그 엔비디아를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약간 떨어진 다음에 안 가는 거예요. 얼마나? 최소한 2-3개월. 2-3개월 동안 그 사람들이 들고 있는 동안에 그분들이 특히 버리고 간 주식, 한국 주식이 폭등하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저기 깜빡하고 얘기를 안 했는데 환율 있죠? 환율이 떨어집니다.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죠? 그렇죠? 엔비디아가 좋을 때가 언제예요? 환율이 횡보할 때였거든? 근데 이제 환율이 떨어지니까 바로 대형주들이 힘이 좀 빠집니다. 그리고 엔화가 지금 꺾이거든요. 일본 엔화예요. 그러면서 오늘 저기 일본 증시 폭락했잖아요. 마이너스 2% 이상 폭락했어요. 엔비디아만 폭락한 게 아니에요. 일본 증시도 폭락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주식 팔아가지고 침 뱉고 나가서 어디 갔어요? 미국. 특히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거 많이 샀고 AMD 같은 AI 주들 많이 샀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는데? 일본 갔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하신 거에 대한 책임은 본인들이 지셔야지. 그죠? 네. 제일 힘들 때가 언제라고요? 다 짐 싸갖고 떠나는데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그게 제일 힘들어요. 네.
엉덩이 붙이고 그죠? 손실 나고 뭐 미래도 안 보이고 올라올 수나 있을까 싶은데 남들 다 떠날 때 그죠? 네, 그거를 참고 견디는 게 그게 제일 힘들다니까. 그 버티시라고 제가 좋은 얘기도 많이 해드린 거고 최근에. 그럼 일본 폭락. 그러니까 앞으로 지켜봐야죠. 네, 조금만 더 떨어지면 이제 본격적인 조정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떨어지는 걸 확인해야 돼요. 이 정도 가지고는 아직 몰라요. 좀 더 떨어지면 알아요. 아, 일본 주식 산 사람들 다 물렸구나. 엔비디아 산 사람들 다 물렸구나. 그걸 확실하게 알려면 운봉이 조금 더 떨어져야지 합니다. 지금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고, 예, 제가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함부로 얘기하면 조금 더 봐야 돼. 근데 결국에는 물리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웃는 건 우리고. 네. 그 다음에 여기 뭐냐면 대봉 LS 있죠? 대봉 LS. 대봉 LS 같은 종목이 이게 옛날 저희 방에서 한번 했던 건데 이게 뭐냐면 비만 치료제 관련주거든요. 이게 상한가 튀어나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노보노디스크, 일라일릴리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 회사들 저기 막 많이 갈 때 여기서 갔었거든. 그동안에 좀 쉬다가 상한가 나왔어. 왜 보여드릴까요? 엔비디아 바로 꺾이니까 대부분 다른 테마주 움직이죠. 응? DI, QRT 같은 거 폭락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 폭락하니까 대부분 다른 게 움직이잖아요. 거래량 보세요. 살벌합니다. BHI 뭐죠? 원전. 제가 그런 얘기를 최근에 한 2주 전부터 많이 했죠. 혹시라도 민주당 공천 파문이 너무 세게 일어나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국민의힘 여당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제가 그때 조심스럽게 그랬잖아요. 혹시라도 이러다가 진짜 여당이 과반 이상만 차지해도 총선에서 이긴 건데 질 뻔한 선거 한동훈 씨가 이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한동훈 테마주도 올라가겠지만 윤석열 정부 정책주들도 그동안 많이 못 갔잖아요. 민주당에서 협조를 안 해줬으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당에서 이기면 가지 않겠냐? 선거 전에 D-30일인데 조금만 더 지나면 거의 굳어져요. 지금은 이제 D-30일이니까 D-한 그러니까 거의 제로 될 때까지 지금부터는 네거티브예요. 네거티브. 갑자기 이재명 씨하고 한동훈 씨 말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죠. 지난주부터 공천 거의 끝나가니까 이 얘기도 해드렸잖아요. 그죠? 응? 이 얘기도 많이 해드렸잖아요. 공천이 거의 끝나가면 둘이 네거티브 되게 세게 붙을 거라고. 대번 막 이재명 씨가 막 이러니까 한동훈 씨가 이러면서 같이 막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응? 다 보이는 거라니까 이게. 네. 근데 그 와중에 혹시 이기면 정책주도 가는 거 아니야? 원전이에요. 원전. 차트 정말 잘 만들어놨어요. 응? 근데 개미들이 잘 안 사는 거지. 이거는 시가총액이 한 3천억 정도 되거든요. 잘 안 산다고 이런 거. 그 다음에 한전기술 시가총액 2조 7천억 원. 네. 잘 해놨어요. 이거 오늘도 이제 아까 장중에 9%까지 올라갔었어. 옛날 두산중공업 이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그것도 오늘 폭등했고. 움직인다니까요. 조금 있으면요 트럼프 아저씨가 돼요. 트럼프 저기 미국의 여론조사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혹시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아저씨 내일 만약에 미국의 대선 치러지면 누가 대통령 돼요? 그러면 다 그래요. 트럼프라 그래요. 물어보시라니까. 아니면 미국 저기 현지인들 아는 사람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내일 대통령 저기 되면 선거 되면 누가 될 거 아니야.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거기는 좌파들 세상이니까 거기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좌파들 중에 미친 좌파들이 캘리포니아 많이 살아요. 네. 좋은 좌파 말고 또라이들 포르노 좋아하고 뭐 그런 애들 있어요. 마약 좋아하고. 네. 캘리포니아 쪽 애들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다른 쪽에 한번 물어보세요. 트럼프가 된다고 그래요.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돼?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는 거지. 그럼 우리나라 원희룡 때 국토부 장관 통해가지고 우크라이나 거기 재건 들어간다 얼마나 노력 많이 했어요. 그죠? 그쪽 지금 살짝 들썩거리잖아 지금. 네? 총선에서 아마 과반 이기면 아마 교육 같은 거에 신경 많이 쓸걸요? 교육주 지금 사실 들잖아요. 든다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제 엔비디아에 미쳐가지고 엔비디아 막 이러고 있는데 네. 뭐 엔비디아 사고 싶으시면 사셔야 되겠지만 어지간하면 너무 저기 하늘 위에 저기 있는 엔비디아만 쳐다보지 마시고 땅바닥도 좀 쳐다보고 사세요. 땅바닥에도 좋은 거 많으니까 아셨죠? 네. 아무튼 이제 지금 종목들이 슬슬 움직이는데 엔비디아가 대부분 음봉안에 딱 맞으니까
오늘 정말 수많은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할 뿐이지 엄청나게 많이. 그동안에 이제 한동안 테마주였다가 폭락했었던 비즈캡 최근에 이상하게 살살살 올라왔거든요. 낮에도 제가 그랬어요. 회원들한테 이거 좀 이상하다. 회복을 한다. 알고 봤더니 뭐 호재가 있었더군요. 시간에 의해서 아주 강력한 상한가 들어갔어요. 강력한 상한가. 네. 호재 있더라고. 이런 건 뭐예요? 한동안 테마주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이제 탈출 이러면서 비즈캡 물리신 분들은 뭐 좋으시겠어요, 그죠? 네.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서. 네네. 재료는 왜 갔는지 저기 확인해 보세요. 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끝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이 뭐예요? 네. 엔비디아는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좀 더 지켜보면 안다. 그리고 조국 신당 관련주 화천기계가 전체 테마주의 총선 테마주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꺾이면서 테마주들이 다른 것들이 많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지금 대형주 약간 꺾입니다. 대형주가. 네. 미국 대형주 꺾이면 우리나라 대형주도 꺾이거든요. 그럼 중소형주 장세요. 3, 4, 5월 달은 매년 그거였어요. 코로나가 터져도 미중 무역 전쟁이 터져도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2월 말에 터졌거든요. 네, 그래도 3, 4, 5월 달에 개별주 테마주는 항상 많이 갔습니다. 올해는 안 갈까요? 왜요? 왜 못 간다고 생각하시죠? 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반드시 봄은 온다는 걸. 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얘기해 드릴게요. 내일 저녁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뒤에 김 실장님이 지금 방송 준비하고 계신데요. 보면은 뭐 하시냐면 오늘 원전 테마주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거 하신다네요. 자, 원자력 관련주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이어서 김 실장님이 여기 원자력 정부 정책주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아마 종목들 오늘 움직인 것들 쫙 한번 얘기하실 것 같거든요. 네,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네.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들어가셔도 돼요. 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